2021년 5월 21일은 대한민국의 미사일 주권이 완전하게 회복된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1979년 맺어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이 지난 후에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모든 미사일 제한이 풀린 것으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였습니다. 특히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고 고체 연료의 군사용 로켓에 대한 사용도 가능해지면서 한국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져 이제는 웬만한 국가는 대한민국에 시비를 걸거나 전쟁 도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무-4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현무-4는 최대 사거리 800km일 경우 최대 2톤의 탄두를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등량을 최대 4톤까지도 탑재하는 수준의 기술이 확보됐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탄두 중량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3차 지침 개정에 근거해 개발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침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해 사거리 제한마저 사라지게 됐으므로 향후 현무 시리즈는 한층 더 위력과 사거리가 강화된 버전으로 개량되거나 신규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량과 가속도를 높인 운동 에너지로 재래식 탄도미사일 현무-4 미사일의 파괴력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고중량의 중금속 현무-4 탄두를 최대 마하 10 정도의 속도로 지면에 내리꽂는다면 최대 1킬로톤의 위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킬로톤은 TNT를 1000톤가량 폭발시켰을 때 발생하는 위력입니다. 재래식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이 1킬로톤 정도라면 미국이 근래의 개발을 가속화해 일부 실전 배치한 저위력 핵무기에 버금가는 수준이 됩니다. 저위력 핵무기란 파괴력 5킬로톤 이하의 핵무기다. 결론적으로 현무-4 미사일은 핵탄도 미사일 위력에는 못 미치지만 유사식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여서 오히려 실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는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하칭 현무-5는 사거리, 로켓 연료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 무기체계로 한국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극초음속 개발에 충분한 기술이 있으며 이미 나로호 로켓으로 대기권 밖으로 로켓을 쏘아 올릴 기술이 있기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은 그리 많은 시간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한국을 쉽게 흔들거나 시비 걸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국에게 이런 미사일 협정 폐기라는 카드를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이로써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은 한층 더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초인류 국가로 나아가는 한국이 될 것입니다. 현무-4 미사일 개발로만 봐도 이미 중국과 일본, 러시아, 북한은 긴장 상태였지만 이번 미사일 협정 폐기로 한국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개발을 한다면 이런 한국에 대한 주변국의 대우마저 틀려지리라 믿습니다. 특히 일본의 태도는 분명 우리에게 약한 모습으로 머리 숙이며 들어올 것입니다. 일본은 강한 국가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